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7살 신원영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사건 관련해서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용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부모가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가두었는데 다음 날 숨져 있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계모가 어떻게 얘기했죠?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렇죠. 수색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뿐이라 이거죠. 정확한 것은 사체를 부검해가지고 부검의 사망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망 원인을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면 시신에서 그 이마 부분에 거지가 붙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마 부분에 한 거지가 어떤 폭행에 의해서인지 그 폭행은 누가 했는지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는 학대나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 말도 사실상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자백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자백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자백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걸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2월 달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한겨울인데 그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가뒀다. 이런 심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되며 또 이런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정황을 좀 추정할 수 있을지. 저는 이 계모가 이 아이를 별로 키우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이 애들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어떤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 문제로 남편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갈등을 스트레스를 이 아이들에게 풀지 않았나. 오죽하면 이 누나가 이 생모한테 자신의 생모한테 이 원영이가 너무 불쌍하다 어머니한테 밥도 안 줘가지고 김밥만 준다. 이 원영이도 그랬습니다. 아동보호센터에 가가지고 배고프다. 항상 밥을 먹고 싶다.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또 옷도 계속 같은 속옷만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모가 별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월 500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모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왔어도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모에게 무조건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동보호센터에 맡기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 아이에 대한 앞으로 양육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좀 잘 보호하고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학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들이 숨진 걸 발견하고 나서 안매장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진술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자기는 학대 행위는 가담하지 않았다. 목욕탕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숨진 채 있었고 그거를 담요로 둘둘 말아가지고 담요나 이불로 말아가지고 베란다에 열흘 동안 방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눈에 띌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아버지며 조부인가요? 할아버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가가지고 안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매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건거하게 됐죠? 나중에 모텔에 가가지고 수면제 50알 정도 있었고 그리고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 수사가 자기한테 압박을 가해올 대비를 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려는 순간에 체포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되고 조사받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부인하고 지금도 이 계모는 나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나는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매장한 위치를 두고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곳에 안매장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신을 유기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장소에 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안 뜨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이용했고 또
자기가 아는 장소, 아마 이게 이제 포승에서 청북면이 가깝습니다. 인접면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안매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이게 아마 진술 안 했으면은요, 네. 아마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게 보시죠? 전부 다 진술 짜맞추기 하면은 자, 네. 안매장했는데 네. 이걸 수색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경찰이 뭐 드론도 띄우고 했다고 하지만은 네. 땅 속에 묻으면은 드론을 띄워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 아버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그 청북면 소재지에서 막걸리하고 육포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추궁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계모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지금 자백을 했지만 그 전에는 길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상이 네. 2월 20일에 그 계모가 원영이를 데리고 길에다 버렸다, 유기했다. 네, 네, 네. 저는 그 영상이 틀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그렇죠. 2월 1일에 벌써 목욕탕 안에서 그렇죠. 시신으로 네.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계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2월 20일에 원영이를 데리고 데리고 나갔다. 네네. 그리고 CCTV에 찍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CCTV에 찍힌 영상은 원영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앞으로 CCTV 영상을 판독할 때 진술만 갖고 들으면은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네네.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부인을 하다 자백하게 된 거는 결국 그 신용카드 내역 때문에 이제 부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이 네. 둘이 어떻게 보면 공모한 거 아닙니까? 시신 유기에 공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꾸 진술이 틀리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행적 수사를 한 겁니다. 네네. 행적은 뭐가 나옵니까? 통화내역하고 네. 신용카드 조회거든요. 신용카드 조회를 해보니까 청북면에 있는 슈퍼에서 막걸리하고 육포를 산 흔적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여기 왜 가게 됐느냐 네. 하고 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네. 압박을 하다 보니까 부인이 그렇죠.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살인 몇 년형 이런 식의 검색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어요. 이런 심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겁나니까요. 예, 자기가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 어떠한 얼마나 형을 선고받을까 궁금하니까 요새 인터넷 검색어로 이제 네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말에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도 네. 일말에 어떤 양심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원영이가 그동안에 네. 이 아동보호센터에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계모가 이 원영이를 학대한다 네.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네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또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했으면은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했을까? 네.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러한 것이 앞으로 행해지면은 경찰도 신고하면은 경찰도 적극적으로 좀 네. 나서야 한다. 네. 그리고 전국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미귀가자 아니 저 장기 결석자만 지금 저 행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이 가출한 애들 또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 네. 왜 아동보호센터에 있게 되었는지 네네. 또 아동보호센터에 있다가 부모에게 인계된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학대받지 않고 잘 보살핌을 하고 있는지 네네. 경찰과 아동 심리 전문가와 좀 지자체에서 네네. 같이 좀 상담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고 아동보호센터가요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호자가 와가지고 내 아이 내놔라 아, 네네. 라고 하면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이 아이가 학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냐 하면은 경찰에 신고하면은 오히려 이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 그 부모가 네. 애를 또 학대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네. 신고를 주저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보호센터에 야간에라도 경찰이 좀 상주를 하거나 네네. 또는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게 처음에 경찰에 신고가 됐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좀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경찰에 과연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 가서 과연 제대로 그 아이하고 면담을 했는지
또는 아이의 상처를 한번 보았는지 네. 그냥 가정 문제다. 네. 내 아이 또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지 예. 또 부모가 보통 그러거든요. 내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서 잠깐 훈계했을 뿐이다. 이 상처는 다른 상처다. 네. 이렇게 했으면 그 꼭 부모의 말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동에 대한 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 아동 전문의나 좀 의사의 참여하에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은 육체적인 상처보다는 학대받는 아이는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가해 부모로부터 좀 분리돼 가지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아동보호기관에 의탁만 하지 그 의탁기관이 제대로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안 되거든요. 지켜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시 이제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건에서도 방금 얘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처음에 아동센터 관계자가 신고를 했지만 겉모습만 보고 이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고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영군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누나 얘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나 같은 경우에도 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할머니에게 지금 의탁이 돼 있거든요. 또 누나에게는 또 생모가 있습니다. 저는 양육자를 키울 때 너무 이 아버지에게는 급여가 있거든요. 월 500 급여. 예. 그래서 급여가 있는 사람한테 양육자를 지정해 준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급여 소득보다는 애정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득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그 양육자 이혼하면서 양육자 지정을 할 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 판단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꼭 소득이 있는 부모 배우자에게 갔을 때 잘 키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육자 지정 위탁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양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누가 합니까? 법원하고 경찰하고 좀 협조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모는 계모나 이 아버지는 아마 친권 상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살 이 누나도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겁니다. 동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에 대해서. 과연 이 누나 누구에게 후견을 해야 할까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할머니도 지금 물론 손자 걱정도 하지만은 자기 아들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은 누나에 대한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앞으로 법률적인 대리 문제, 양육 문제 이걸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 경찰이 이 부부에 대해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발가벗겨 놓은 상태에서 목욕탕에 가둬놨습니다. 그것도 학대를 그동안 계속 했거든요. 본인은 죽을 줄 몰랐다고 하지만은 발가벗긴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고 목욕탕에 가둬놨는데 과연 사망할지 모른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학대 행위로 인해서 먼저 선행 학대가 됐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유기의 책임 하면은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영군 사건에 대해서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용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